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6학년도 2교시까지 봤죠? 이제 오늘은 3교시와 17학년도 2교시를 좀 보겠습니다. 마의 17학년도예요. 네, 장난 아니에요. 이따가 문제 보면 성립 안 한 예도 있고 문제 자체도 좀 복잡하고, 그죠? 계산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차분하게 좀 해볼게요. 17학년도 할 때마다 매년 막 부하가 올라오는데 그래도 좀 참으면서 좀 해볼게요. 해봅시다. 2016학년도 3교시가 되겠습니다. 3교시면 동그라미 2번을 할게요. 그냥 동그라미 2번 3교시 3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서술형이고 얘네는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요. 연력학의 있어를 과정에 대해서. 네, A 3번 문항 4점짜리인데 이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밝혔지만 제가 하나 조건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시험 문제에 원래 없었던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상태함수의 있어의 변화는 과정에 관계없어요. 근데 경로함수는 과정에 따라서 뭐한다? 천차만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압력과 온도가 2바 300켈빈 또는 2바 10켈빈에서, 알겠죠? 과정 1과 과정 2를 거쳤을 때 생기게 되는 일은 과정 1에서도 다양할 수 있고 2에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명료한 과정에 해당해서 언급해주지 않으면, 맞지? 뭐 지지고 볶고해서 그 안에 비가역 과정에 어떤 과정이 숨겨 있는지 몰라. 그럼 그 과정에 있을 일과 열이 얼만데 그걸 추정할 수 있나요? 추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경로함수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과정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근데 과정을 사람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라는 거지. 그 상상은 압력과 온도가 변했으니까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변한다면 하나는 가만히 하나 변화. 기존에 있어야 변화는 그 다음 변화에서는 고정, 좀 전에 고정시켰던 거는 뭐하다? 다시 기존에 변화시켰던 건 그 다음 과정인 고정, 좀 전에 있어야 고정했던 거는 하나의 또 변화를 통해서 두 가지 과정을 한다. 알겠죠? 첫 번째 과정이 비가역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을 만약 가역 과정으로 한다면 최종 상태의 이설의 압력이 몇 바니까? 1바니까 첫 번째 과정에서는 1바가 되는 최종의 이설의 상태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푸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맞지? 맞지? 이거 과정을 명시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과정을 명시한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답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 할 때는 1법칙과 2법칙을 다 해결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문제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만 저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과정 1과 과정 2에 해당해서 첫 번째 단계, 단계 1은 뭘 할 거고요? 정압에 해당해서.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몇 바가 되고 일반인 상태에 해당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외부의 압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온이고요. 비가요, 팽창을 시킬 거고요. 단계 1이라고 했죠, 제가? 단계 2에서는 과정 1이 됐던 2가 됐던 이제 외부 압력과 개이설의 압력이 뭐하다? 같은 조건이 되고 중간 상태에서 최종 상태 갈 때까지 얘네는 개든 외부든 일발을 유지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역적으로 뭐한다? 팽창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개념은 압력과 부피, 온도를 변수로 가지고 있을 때 맞지? 두 개가 변하면 나머지 하나는 그거에 따라서 의존을 하게 될 거다. 아니면 세 개가 동시에 다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샤를의 법칙이 만족한다? 보일-샤를의 법칙이 만족할 거다.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교육과정 상에서는 둘 다 가역과정을 통해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우리가 논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공자니까 꼭 모일 필요는 없다. 모든 과정이 가역일 필요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 등원에 해당하고 있는 정압, 비가역, 등원 팽창에 대해서 무슨 법칙 만족하고, 보일의 법칙이 만족하고, 어떤 상태, 어떤 상태, 초기와 중간 상태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 중간 상태에서 최종 상태까지 갈 때는 무슨 법칙을 만족한다? 샤를의 법칙이 만족한다. 온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뭐가 된다? 걔에 해당하고 있는 부피는 증가할 거다. 맞지? 하지만 압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샤를의 이설의 법칙을 만족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논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풀 때는 기출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맞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 밝히고, 특히나 연력학 과정 같은 경우는 1법칙과 2법칙을, 문제상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법칙과 2법칙을 자료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니은까지 했으니까 디귿.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한 거죠. 자료 분석을 해봤더니 몇 가지에 해당하고 있는 정보들이 거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냥 여기 소가로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제가. 네. 그래서 몇 원자 분자다. A는 2원자 분자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단원자 분자 차이는, 단원자 분자는 병진만 하지만 얘는 모두 가능해요. 병진의 회전까지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병진은 0켈빈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무조건 가능한데, 알겠지? 회전이 되려면 부가적으로 그쪽으로 분배를 시켜야 돼.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뭐가 돼야 돼? 열적인 온도가 있어야 추가적인 회전의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이 가능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온도를 세타적으로 표현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무슨 온도? 높은 온도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하겠지만, 회전이 가능하겠지만, 이 온도보다 뭐하면 낮으면 회전을 할 수 있어요? 회전이 불가능하죠? 그 정도에 있어도 열적인 에너지가 없으니까, 맞지? 뛰어다니기만 하는 거지. 봐. 그래서 내가 회전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2차적인, 부차적인 운동이라고 해요. 병진에 뭐가 수반되는 거? 회전이 수반돼. 그럼 회전이 되려면 이만큼 에너지를 더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거기서는 이 온도를 몇 켈빈으로 잡았죠? 50켈빈으로 잡았나요? 맞죠? 그래서 50켈빈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거기는 특정적인 말이 없으니까 CV의 M이 얼마예요? 2분의 3R에 R이 추가되죠? 이건 주축방향의 관성 모멘트가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슉하는 방향에 대해서 나타난 두 개의 이설의 방식이 있습니다. X축으로 도느냐, Y축으로 도느냐. 알겠죠? 그래서 2분의 3R에 R이 추가돼서 얼마가 된다? 2분의 5R이 될 거고. 따라서 CPM은 이상기체에 대해서 얼마만 더하면 돼요? CVM에 R만 더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얼마가 된다? 7R이 되겠고. 예전에 온도가 낮다면 CVM에 해당하고 있는 값은 2분의 3R이 될 거고, 회전이 불가능하니까 CPM은 2분의 5R로, 이게 바로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날 거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밑에를 보니까 과정 1과 과정 2에 해당해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과정 1,
과정 2. 온도에 해당하고 있는 거 압력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변화 전 초기예요. 과정 1에 최종 상태가 있는데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 중간 상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알겠죠? 그래서 압력에 해당해서 초기 압력이 몇 바였죠? 2바. 온도는 몇 켈빈? 300켈빈이에요. 근데 첫 번째 과정을 정압 등원 비가의 팽창으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온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2바가 최종적으로 몇 바가 되려고 할 때, 1바가 되려고 할 때 중간 상태에서 최종 상태 갈 때까지는 개의 압력이 몇 바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1바를 유지하는 정확 가역 팽창이니까 중간 상태는 몇 바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맞지? 그러면 초기에 부피가 있었겠죠? 근데 무슨 법칙이 만족하니까? 보일의 법칙이 만족하니까 맞지? 초기 압력의 초기 부피는 중간 상태의 부피에 중간 상태의 압력을 곱해준 값이니까 압력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부피는 몇 배 됐어? 2배 됐겠죠. 맞죠? 여기서는 부피를 가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에서는 정확가역 팽창이니까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샤를의 법칙이 적용될 거고. 맞지? 온도, 압력은 유지가 되는데 온도가 몇 배 됐어요? 2배가 됐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지? 보일의 법칙이 될 때는 PV 이꼬르 오른쪽에 nRT니까 몰수는 당연히 일정하고. 맞죠? 거기서는 몇 몰이라고 했죠? 1몰이죠. 온도는 300켈빈을 일정하니까 독립변수는 하나, 변수는 두 개지만 독립변수는 하나를 통해서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변한다는 개념을 표현한 거고 이쪽에서는 뭐가 넘어간 거죠? V분의 여기서는 나타나는 게 P분의 RT가 뭐가 된다? 온도 변하는 거 잠깐 병천아 P분의 뭐다? NR이죠. 몰수 일정하고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이쪽은 온도 내려왔고 부피 맞죠? 그러니까 이쪽이 변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온도가 변한 만큼 부피가 변할 거다. 이게 증가면 이게 증가, 이게 상수니까 맞지? 온도가 2배 됐으니까 부피도 이 부피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피의 2배니까 4V 초기가 될 거다. 과정 2를 갖다가 보면 초기 2바로는 똑같은데 온도가 몇 켈빈밖에 안 돼요. 10켈빈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때 이 썰의 초기 부피를 이렇게 잡읍시다. PV 이꼬르 nRT를 하면 몰수 똑같이 1몰에 맞지? 나타날 때 이 부피는 뭐에 의존적으로 나타나? 압력하고 압력은 똑같은데 온도가 낮잖아. 맞지? 이거 30분의 1밖에 안 되죠? 300대 10이니까 알겠지? 부피는 저값에 얼마가 돼? 30분의 1에 대한 초기밖에 안 될 거라고. 동의하죠? 맞죠? 이 부피랑 비교를 한다면 가늠할 수 있죠? 맞죠? 요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참 재밌었을 텐데 이건 묻진 않았어요. 이거를 중간 상태를 지나서 최종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면 숨겨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네. 여기는 몇 바고요? 1바고요. 온도는 몇 켈빈? 10켈빈으로 똑같이 무슨 법칙이 적용됐다? 보일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압 등온 비가의 팽창이 되겠고 여기 얼마에 해당하는 부피다? 요 부피에 2배 되는 값이 되겠죠? 보일의 법칙이 만족하니까 압력 절반 냈으니까 그 다음엔 정압가역 팽창이니까 압력은 변하지 않고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부피의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4V에 해당하고 있는 초기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샤를의 법칙. 만약에 이 부피하고 대비를 하고 싶었다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30분의 2 V 초기가 되죠. 이거는 30분의 4의 V의 초기가 될 겁니다. 동의합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했고 좀 이쁘게 씁시다.
여기서는 1법칙, 2법칙 다 풀지 않고 시험 문제 준해서만 풀겠고,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안 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서 CVM을 병진만 일어날 때 또는 단원자 분자에 대한 CVM 값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맞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걸 그냥 쓰라는 얘기잖아. 그치?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네, 명시를 해주니까. 하겠습니다. 과정 1에서 개가 한 일에 있어의 크기와 개 있어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할게요. 리을 문제 해결. 첫 번째 질문은 과정 1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어요? 1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 연력학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생각이 안 나면 1법칙부터 먼저 하는 거고, 순서는 어떤 게 순서가 먼저라고 했죠? 이게 몇 번째?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걔가 연동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지금은 걔가 연동해요, 안 해요? 걔가 연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지. 그러니까 3번에 해당해서는 결국엔 열이라고 하는 거는 1의 부호적으로 뭐다? 반대구나. 맞지? 동의하시죠? 네.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조건이 뭐니까? 첫 번째 과정에서 다시 과정 1에서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 단계 1에서 내가 하는 말은 그 얘기를 했던 거야. 알겠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단계 1만 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단계 1, 단계 2를 다 해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1, 과정 1에 단계 1을 해봅시다. 해보면 얘네들의 해당하고 있는 값, 코 간지러워. 기억. 1부터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큰 1로 표현할게요. 정합의 조건이니까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공식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P 외부에 무슨 V가 돼요? 델타 V가 될 겁니다. 맞지? 이게 몇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고 있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1은 어떻게 구해지나요? 마이너스 P 외부라고 표현했으니까 외부에 있을 압력이 표시가 되어 있죠? 몇 바라고 표현되어 있죠? 1바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맞죠? 네. 중요한 거는 이 압력이 항상 이렇게 비가역으로 항상 무슨 상태와 견줘야 된다? 초기 상태와 견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왜 그러냐면 부피가 지금 정량적인 수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수치화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엔 PV = nRT를 초기 상태에 견주어서 식을 바꾸라는 뜻이거든. 비가역은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초기 상태 압력이죠? 동의하시죠? 부피는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으니까 2V 초기에서 V 초기를 빼주니까 V 초기가 됐죠. PV = 뭐예요? nRT가 될 테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nRT 뭐가 된다? 초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과정에 해당해서 1을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단계 1이라고 합시다. 됐죠?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3번 단계 2에 해당해서 1을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정확하게 팽창이니까 가이든 비가이든 공식은 똑같다고 얘기했죠? 맞죠? 마이너스 P 외부에 이거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건데 이거는 몇 번째 단계에 대한 거죠? 델타 V 단계 2에 관계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외부에 있어야 압력 그건 개에 있어야 압력하고 뭐 하는데? 똑같은 값인데 그 개에 있어야 중간 상태 압력은 초기 압력의 몇 배야? 절반이잖아. 어차피 이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P에 해당하고 있는 이 값에 2분의 1의 P의 초기죠? 근데 달라질 게 이거는 4V 초기에서 2V 초기를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몇 V 초기야? 2V 초기로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맞죠?
다시요. 이거는 외부의 압력이죠. K설의 압력이라고. 그렇지. 이 지워지죠. 마이너스 P초기 V초기로 표현이 될 테니까. 궁극적으로 이때 얻어지게 되는 4번. 합이죠. 1번 과정과 단계 1과 단계 2를 통해서 나타나는 1의 합산이니까. 맞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걸로 쓸게요.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의 P초기 V초기인데 여기는 그냥 P초기 V초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 2분의 3의 P초기 V초기로 표현이 될 테니까 지금 부피가 정량적인 값이 아니니까 PV 이끌어 nRT를 써야 되니까 전부 다 무슨 상태니까 초기 상태니까 초기 상태에 대한 nRT 초기를 집어넣어서 정량하자.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주율 단위에 대한 개념이 알켈빈 몰로 처음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몇 몰이라고 했고 1몰이라고 표현했고 곱하기 아래에 대해서 있고 곱하기 몇 켈빈이에요? 초기 온도가 300켈빈이죠? 맞죠? 그럼 이거 하면 900이죠? 나누기 2하면 45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50에 R 켈빈 몰에 대한 틀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써라? R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위적으로 켈빈 지울 수 없죠? 몰도 지울 수 없죠. 왜? 이게 줄퍼 켈빈 몰이니까 그게 지워져야 줄 단위가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게 과정 1에서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냥 번호로 쭉쭉 쓸게요. 5번. 게이소의 엔트로피인데 과정 1에 개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맞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에 대한 게이설의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한 거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무슨 함수의 성질을 쓴다? 등원이니까 투열벽상에서 하잖아. 그래서 상태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죠. 그럼 공식은 뭐예요? 등원 팽창에 대해서는 n 아래 ln의 v 초기와 v 중간에 해당하고 있는 값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는데 맞지?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nr이에요. 알겠죠? n 몇 몰이라고 했고 1몰이라고 했고 r이 나와 있으니까 ln에 해당해서 이 값이 얼마죠? 2배 이설의 v 초기가 되니까 ln 얼마예요? 2가 되겠죠. 맞죠? 답은 그래서 뭐에 대한 값이 된다? ln 2의 r 몰에 대한 이것도 줄 퍼 켈빈으로 나오는 맞지? 단위에 뭘 포함시켜서 r을 포함시켜서 나온 첫 번째 문제고 ln 2는 숫자가 없어요. 두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정확하게 팽창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압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압력에 해당해서 이성기체는 NCPM의 뭐예요? ln의 T 중간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T 최종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써보면 몇 몰? 1몰이 되겠고 CPM에 대해서는 지금 50켈빈보다 높은 온도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2분의 몇 알? 7알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7알. ln에 대해서 여기는 몇 켈빈? 300켈빈. 여기는 몇 켈빈이니까 600켈빈이 될 테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된다? ln 2가 되겠고 2분의 7R 몰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공통인수가 뭐죠? ln이와 R 몰이 공통인수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곱해져 있는 거고 1이 곱해져 있고 여기는 2분의 7이죠? 이거 나오는 게 뭐야? 2분의 7 더하기 1이니까 이거 1이 있다는 거 또 방심하지 말고 2분의 9죠? 맞아요?
그래서 2분의 9를 먼저 쓸게요. ln 2가 되겠고 r 몰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번이에요. 6번은 똑같은 과정에 해당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과정 2에 해당해서 똑같은 단계를 통해서 표현할 텐데 과정 2에 대해서는 요거는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등원 팽창은 기체 종류와 마치 온도의 의존성이 없다고 했지. 맞지? 따라서 이 값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어요. 즉 V' 초기에 중간 프라임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이거는 2배 중간, 2배 있어야 초기 프라임과 뭐 한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수치는 달라도 레이쇼는 뭐야? 달라질 리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무슨 과정은 똑같다.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해서 나타나져 있는 이거 프라임이라고 적을게요. 네, 우리가 구할 게 이거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아요. 맞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니은에서 차이가 있죠. 두 번째 과정에 있어야 될 엔트로피에 있어야 될 변화는 바로 NCPM의 ln의 T, 중간 프라임의 T, 최종에 있어야 될 프라임으로 나타날 텐데 중요한 거는 온도가 둘 다 뭐 하기 때문에 50켈빈보다 낮은 조건이니까 CPM이 2분의 7R이 아니라 뭐가 돼? 2분의 5R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1몰이 되겠고 여기가 2분의 5R ln 여기가 뭐가 된다? 2에 대한 값이 될 거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그래서 10켈빈분의 20켈빈 맞지? 그래서 이 합에 해당해서 나타나져 있는 값을 적어보면 이 값을 적어보면 좀 전에 2분의 9였는데 그 이유는 뒤에가 2분의 7이었죠. 근데 여기는 2분의 5가 됐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7 ln 2의 R 몰로 나타나진다. 따라서 엔트로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앞에 기울기가 뭐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겠지? 그 변화가 뭐였던 거야? 작게 나타났다. 알겠죠? 그래서 CVM이든 CPM이든 바로 뭐에도 영향을 준다.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지게 되는 그 개가 어떤 상황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병진만 되느냐, 병진의 회전까지 수반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분산 방식이 병진만 있다면 열을 병진에만 쏟아부으면 돼. 근데 병진에 회전까지 있다면 그 열을 어디다? 병진 운동뿐만 아니라 회전 운동까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분산하는 방식이 더 많아야 된다는 뜻이잖아. 마치 그러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더 뭐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죠. 즉 유리를 떨어뜨렸더니 뭐가 돼?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유리를 완전 박살이 난 거지. 분산됐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분산 방식이 바로 엔트로피 변화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동의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3교시 문제 그래프 문제가 나왔네요. 맞죠? 그래서 전이차 적정법에 관계되어 있는 그래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